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시장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고,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이 종목들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한호시스템도 지금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호시스템에 제가 이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업황과 그리고 사업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찍어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정보 공유의 목적이지, 정보 전달의 목적이지, 실제로 이 종목을 지금 사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호시스템 저희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하고는요, 정확하게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9월 24일 날 매수 들어가서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제가 아직은 매도 의견을 내진 않았어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관련해 가지고도 좀 지켜볼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9월 24일 날 정확하게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와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해서 앞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추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는 참고 내용으로만 좀 확인을 해주시고, 실제로 매수와 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의견을 드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한호시스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급 분석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지금 누가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런 매매 주체에서 이탈한 곳은 어딘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호시스템 이제 투자하면서 제가 유상증자 공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업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수도 많은데, 시총은 뭐 2조가 훌쩍 넘어가는 회사이지만은 발행 주식 수도 많은데 기존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51% 정도 추가적으로 주식이 늘어나요. 이럴 때는 주주가치 희석 효과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어나는 주식 수보다 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어떤 재료가 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공시 나온다라고 해서 공시 설명만 찍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원재료 가격의 중요성, 원재료 가격의 추이의 중요성, 이 부분 또 짚고 넘어가 볼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급 이제 보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2021년도 이후에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일어났어요. 추세적인 하락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세적인 하락의 원인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구조적인 비용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느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요새 좀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매크로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긴 그림에서 보면은요,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과 펀더멘털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올해보다 내년을 더 잘 벌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잘 벌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제품의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경쟁자들이 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것처럼 좋은 경제적 해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뭐 과점적 형태의 어떤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맞지만은 구조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좀 유상증자 이후에 이 시각화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엑셀 파일 만든 걸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수급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 이 매매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 주체들이 왜 샀느냐를 저희가 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왜 샀느냐, 여기에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에서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그냥 차트 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우측에 있는 차트가 개인, 외국인, 기관입니다. 가장 커다란 세 군데 매매 주체이죠. 자, 그런데 유상증자 공시가 9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9월 23일 날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집계한 그 시기는 유상증자 공시 발표가 나오고 9월 24일부터 매매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걸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슬금슬금 좀 사줬어요. 여기에 사모펀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유지하다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팔아버려요. 나가버립니다. 엑싯을 해버려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시점이 지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매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상호관세 이제 관세 협상 미국과 타결이 됐지만은 이때 당시에 한미 이 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의 기대감, 거기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곳들의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었죠. 이 관세가 비용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관세율 자체가 이 조정이 되면서 상호관세가 15%로 이제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 협상의 타결 기대감으로 자동차 업종하고요, 부품 업종, 한우 시스템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개인은 쭉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쭉 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이어졌던 그 기준점이 뭐였었냐면 10월 29일이었어요. 이때 제가 영상 또 많이 올렸었죠, 한원 시스템. 그런데 이때가 저거였잖아요. 그 한원 시스템 이제 컨콜 있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했었고 6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한 거, 그리고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부터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수정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들도 어떤 이유에 따라서 저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누적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이 차트 보고 샀네요 팔았네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희가 한원 시스템의 주가를 움직이는 매매 주체들이 어떤 재료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매매를 하느냐,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트 같은 경우는 기관을 또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매매 주체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간으로 해서 10월 16일 이후에 금융투자에서 누적 순매수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 1차적으로, 기관에서는 외국인은 1, 2차 10월 16일 그 다음에 10월 29일 두 번 다 이제 튀어 올라가는 매매 주체가 됐었던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금융투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ETF 자금 유입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이전에 정보가 있었는지 투신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이후에 조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10월 29일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였냐, 연기금이 이때부터 들어오면서 또 기관 자금에 이 탄력을 좀 붙였죠.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매매 주체들 수급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누적적으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지켜주는 곳이 외국인과 기관이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이탈하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희한하게 이제
엄청나게 팔았다가 이제 손바뀜이죠. 개인 투자자들 내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다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확정 발행가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저희는 봐야 됩니다. 리스크 요인 중에 뭐라 그랬죠? 1차 발행가 3,480원 나와서 그 기준으로 조달하는 금액 계산해 보면은 약 1조 정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5,200원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이런 목표가 수정이 있었던 배경에는 조달하는 금액이 기존의 8천억 원보다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순이익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심하긴 이릅니다. 1차 발행가액은 어디까지나 확정이 아닙니다. 2차 발행가액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480원이 1차 발행가액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차 발행가액이 2,500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2차 발행가액이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2,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정 발행가 2,590원보다도 낮은 그 레벨입니다. 이러면은 확정 발행가액 공시 나오고 리포트들,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줄 하향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가정 자체가 이렇게 상향한 이유 자체가 조달하는 금액의 원활한 이 조달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예정됐던 금액보다도 더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목표가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 급격하게 특히나 투신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1차 발행가 3,480원 나와도 2차 발행가가 2,000원 나오게 되면은 2,000원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한호시스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건 한호시스템의 공시 내용이에요. 한호시스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루미늄 많이 써요. 알루미늄 가격 5% 변동 시 수익성 영향 분석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알루미늄 가격이 5% 변동한다 그랬을 때 시장 변수 알루미늄 가격 상승 시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하냐 약 한 544억 정도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공시로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인 거죠. 반대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544억 정도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죠. 알루미늄 가격 하락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길목을 지키는 거 알루미늄 가격이 이 4분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급격한 하락폭을 보여요. 그러면은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개선이 되는 구조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인데 리튬 가격 상승하는 거 그리고 니켈 가격 상승하는 거 상승했을 때 이제 판매 가격을 좀 높여서 팔 수 있는 거 이게 어디죠?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죠. 양극재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전구체죠.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곳. 그래서 리튬 가격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고 니켈 가격 상승했을 때 그 시점 그 22년도가 대표적이었어요. 이때 뭐 피커설도 약간 나왔었죠. 왜냐하면은 이 양극재하고 전구체의 주 원재료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하고 전구체의 주 원재료가 이제 니켈이고 그런데 그런 광물 가격들이 상승하면은 높아진 광물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전가시켜서 팔 수가 있다. 이런 구조라서 2차전지 시장하고는 좀 반대예요. 이 가격을 높여가지고 부품 가격을 이제 인상시켜가지고 완성차 업체한테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투자의 길목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가격의 추이를 좀 보면서 한호시스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과거에 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왜 그렇게 급락했나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원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팜관비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었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 비용 중에 원재료비의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익이 악화되는 요인에 원재료비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루미늄 가격 좀 보셔라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한온시스템은 환율 상승하면 또 돈 잘 버는 구조예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하면은 환율 효과 때문에 또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는데, 환율 상승하면 또 외국인들이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또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처럼, 양날의 검처럼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비용 처리했던 거, 제가 알기로는 한 470억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관세 이제 비용 처리했던 게 이제 환입됐던 거, 그리고 비용 정가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환율이 좀 밑바탕이 돼줬다. 그래서 25년도 3분기 매출 성장에 있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자, 그럼 알루미늄 가격 좀 볼까요? 이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산업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25년도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10월 이후부터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간 하락 추세, 그런데 다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거 급격하게 상승하면 수익률 악화, 한온시스템 이제 펀더멘털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을 저희가 투자의 길목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 발행가에 오늘 기준으로 3,005원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빠져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그리고 과거에 높았던 주가로 집계됐던 데이터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데이터, 이때가 중요한데 급작스럽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내려면 분명히 뭔가 좀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온통 시장의 재료가 AI 버블론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AI 버블론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런데 AI 버블론,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AI 버블론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거의 경험 사례랑. 그래서 이렇게 3,005원 나왔다, 좀 올라줘야 된다. 그리고 예정 발행가였던 2,590원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리스크다. 이 정도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그 설명란 확인하시면은 링크 걸어놨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예요. 프리미엄 컨텐츠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료 텔레그램방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정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매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매보다는 투자를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신뢰도가 있겠죠. 뭐 사실 뭐 네이버 저는 굉장히 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보시면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력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다만 유료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9월 24일 날 한온시스템 그 이전에 공시 나와가지고 분석 다 한 다음에 바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 강조드리면서 진입을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놨고, 그 다음에 이 이전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또 장점을 좀 알게 됐고, 여기에 있어서 제가 공지사항도 좀 글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제 소개가 있습니다. 제 소개가 있고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처럼 제가 여기에 정보 올려드리고 매매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유튜브 방송하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입장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좀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매수 의견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매도 의견 나간 종목들이에요.
제 채널 오래 이제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스페타시스 상당히 오래 찍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종목 한원 시스템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수익 추구가 1번 목적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려드린 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누르고 월에 5만 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가격이 없습니다. 월에 5만 원입니다. 이 월에 5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드리고 그 추천된 종목을 이제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정보 올려드리면서 매도 의견 나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 소득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정보하고는 차별성을 둬야 되겠죠. 제가 제일 정말 좋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올리겠어요. 그래서 네트콘에다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료 채널에다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하나 보시려면 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제가 대신해 드린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비교하고 과거 자료 그리고 유료 정보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독료 같은 경우는 단순 정보 비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줄여주면서 그리고 기업 분석하고 유료 데이터 활용을 지속하기 위한 리서치 인력 기반 유지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구독 참여가 좀 생소하고 어렵다. 나는 텔레그램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 업무폰 있습니다. 업무폰 번호예요. 이 번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칭 채널 주의하셔야 돼요. 010-8197-2032번으로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입장하는 방법, 가입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